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2021년도 대비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강의는 정말로 그 법이라는 이런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비적인 지식을 좀 쌓는 정도의 이런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이론 같은 거는 조금 접어두고 용어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친숙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거나 또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게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또 입문 과정을 듣지 않으셔도 기본 과정으로, 기본서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뭐 공부를 했어도 기본 기초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같이 용어를 또 재조명하는 이런 이제 차원에서 들으시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구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메가랜드 입문서에는요, 지금 이제 2차 한 과목으로 구성된 교재인데요. 맨 앞에 각 과목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시작했는데, 요 이제 그림으로 우리 공시법령 전반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그려놓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처음에 보실 때는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듣고 또 맨 마지막에 다시 또 펼쳐서 보면, 또 중간중간 그때그때 펼쳐서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용어가 다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공시법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이쪽 보시면,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공시법. 여기에 이제 법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려 볼게요. 나눠서 이쪽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이런 등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전체 법 중에 파트가 몇 개 있는데 그 파트 중에 지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보거든요. 이 긴 법의 전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일부분, 그 지적에 관련된 파트만 시험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지적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그다음에 지적법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법을 합쳐가지고 공시법령, 이렇게 공시법령 이렇게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법은 두 개고요. 그다음 과목은 공시법 안에 법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지금 우리 입문과정 요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 이러신 분들은 이제 기본서 과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죠? 지금 입문과정에 처음 나 법 이름도 몰라 이런 분들 입문과정 착실하게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법이 두 개 있어요. 법이 부동산 등기법. 자, 여기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12문제. 그다음에 이쪽에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못 외우겠죠? 그래서 간단히 지적법. 그래서 여기서 12문제 납니다. 12문제. 그래서 두 개의 법이 있다. 자, 우리 입문서 맨 앞에 그림 있어요? 그림이 한 4장 정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장에 우리 공시법령이 있는 겁니다. 요 그림 한번 펼쳐보시고. 자, 이렇게 나눴어요. 이쪽에 등기법, 이쪽에 지적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좀 나눠드리면, 대략적으로 좀 나눠드리면, 이렇게. 등기가요, 여기 이제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있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요거는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이고, 요렇게 이제 나눠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서, 여긴 조금 줘야 되겠다. 여기는, 이렇게, 다 줘졌네. 다시, 요렇게, 지적 측량,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요쪽은 등기법이고, 요쪽은 지적법이고. 자,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어쨌든 두 개의 법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 12문제에서 합쳐서 공시법령이라는 이제 과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제목 보고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제목 보고. 여기 보시면, 자,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 자, 앞에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여기는요, 부동산을요, 저하고는 토지, 땅 있죠, 땅.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 이제 둘로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 건물 아닌 부동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하고는 얘기 안 해요. 다른 과목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저하고는 딱 토지와 건물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기라는 게 있고요. 또 건물에 대한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등기소라고 있어요. 동네마다 등기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또 저당권자가 누군지, 뭐 전세가 누가 들어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놓은 이런 국가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부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어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해서 장부를 써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가 지적법 그랬거든요. 지적법.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만 얘기할까요? 건물도 얘기할까요? 자, 여기 느낌 지적법 그랬으니까 이거는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서 따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적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장부가 있다. 사람 인명부 이렇게 쭉 쓰는 걸 호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쭉 써놓은 걸 지적이라 그래요. 이건 토지만 얘기합니다. 토지만. 지적법은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험 보면 좀 적겠죠. 토지 얘기만 하니까. 그다음에 등기법은 토지 등기도 있고 건물 등기도 있습니다. 됐어요? 네, 다시 등기는 토지, 건물 등기가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는 토지대장이라는 게 이제 주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 또 토지대장이랑 나란히 임야대장이라는 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토지입니다. 토지를 둘로 나눠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물론 건축물 대장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은 별도로 건축법이 따로 있어. 건축법이나 건축물 대장 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얘기 안 해. 그래서 건축법에서 지금 부동산 공법에서 선생님들이 관련 강의를 조금 하시는지 좀 여쭤봤는데 건축법에서도 이렇게 주요한 테마가 아니에요. 굳이 따로 지금 이제 시험 공부로서는 많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법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토지에 관한 얘기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둘로 나눴죠.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특히 여기서 토지가 겹쳐요. 여기도 국가 장부가 있는 거고, 여기도 국가 장부가 있는 겁니다. 등기랑 지적이랑 국가적인 장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만들어 온 거야. 같은 토지인데, 토지 등기도 있고, 토지 대장도 있는 거야. 두 개를 우리가 다 떼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이 어디 있고 면적은 얼마고 누구 소유인지 이런 기본 정보들을 알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장부에 나눠져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내용이 써 있고 주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토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우리가 발급을 해서 보고 토지 대장도 발급해서 보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개도 하고 또 뭐 살지 말지 판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자료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모여 있는 개인 장부가 아니라 국가 장부. 국가적인 장부를 저하고 두 가지를 배우시는 겁니다. 등기하고 지적하고 국가 장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내용을 쓰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준다라고 해서 공시한다 이렇게 합니다. 공시한다. 사람들한테 널리 보여준다. 공시한다. 공시법에는 법이 두 개 있단 말이죠. 등기법, 지적법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자, 조금 이제 욕심을 부리면요. 왜 둘로 나눴냐 그러면 전문 분야가 달라요. 등기법은 등기부를 토지 등기
부와 자, 건물 등기 부를 지금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이걸 기록 관리하겠냐?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소.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관리하는 법을 등기법이라고 하죠. 등기법. 그럼 이제 힌트, 아니, 퀴즈. 그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뭐라 그랬어요? 등기소에 일정 급수가 되는, 급이 되는 이런 공무원들을 자, 뭐라 그러겠어요? 등기관, 이렇게 합니다. 등기관. 등기소의 등기관들이 등기부를 쓰고 있습니다. 요 관리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그죠? 자, 이쪽에 보시면 지적법. 지적법은 이제 토지를 따로 얘기한다 그랬죠? 토지. 이 토지를 지적법에서는 둘로 또 나눠요. 토지인데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장부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장부가 있다. 그래서 장부를 둘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 건물은 따로 얘기하고요. 그죠? 그럼 여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누가 관리하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동네 구청 있잖아요. 구청. 또 시골 가면 군청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제일 장들이 있잖아요. 장. 걔네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럽니다. 지적소관청. 자, 지적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장부라는 거죠. 이걸 관리하는 소관청, 지적소관청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냐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보통 시도요. 구만한 시가 있잖아요. 시장 밑에 구청장이 없는 작은 시들이 있어. 네. 그 시장들을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뭐 강남구, 뭐 송파구 이렇게 있잖아요. 은평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강북구. 그래서 그 구에 장들 있잖아요. 구청장. 이분들이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시면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큰 시나 도 있잖아요. 그 이위에 올라가면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소관청이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좀 높잖아요. 그죠? 시도지사 위에는 장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다음에 지적소관청. 그래서 저하고 지적법 얘기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주인공들이에요. 지적소관청. 이 양반들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졌나?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요. 공시법령이란 과목을 저랑 공부하고 계세요. 법이 2개 있다 그랬어요. 등기법, 지적법. 12문제. 여기서는 등기소가 있고, 등기소는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법원 계열이에요, 법원. 대법원 그러잖아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 밑에 등기소. 이렇게 있어요. 등기소. 등기소에 누가 있다? 등기관. 등기관이 등기부를 기록, 정리,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지적소관청, 소관청.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양쪽 계열이 좀 다릅니다. 이쪽은 법원 계열이고 이거는 행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계열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쪽 등기 쪽에서는요, 주로 이렇게 가보면 주로 권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종 권리 얘기야. 권리.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용익 물권, 자, 담보 물권, 권리. 권리에 대한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 쪽이 이제 등기 쪽이고요. 자, 지적 쪽은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토지 표시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여러분들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렇게 6가지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지지면 경좌 이렇게 소지지면 경좌 맨 앞자를 그냥 단순하게 땄습니다. 소지지면 경좌 뭐 어렵지 않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다시 한번 소재는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소재입니다. 어느 동네는 아니죠. 그다음에 그 동에 몇 번지 땅이 있다. 지번. 몇 번지다. 지번. 숫자로 쓰는 거죠. 뭐에 쓰는 용도가 뭐냐? 용도 뭐에 쓰는 땅이냐? 이게 지목이라고 해요. 지목.
지목. 그다음에 면적 얼마나 했냐, 몇 제곱미터 있냐. 그래서 보통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부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쓰게 있어요. 몇 제곱미터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 어떻게 생겼니? 라고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도면에다가 그 그릴 때 선을 그렸겠죠? 그 선을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숫자로 그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 숫자를 좌표라고 합니다. 좌표. 자, 이렇게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하고, 이 소재나 특히 면적이나 지목이나 또 땅 모양, 경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장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적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장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이런 장부들을 운영하는 이게 지적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적소관청이다. 다시 한번 이거 처음 하실 분들은 이게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권리 얘기를 하는 쪽은 등기.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권리는 등기, 권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는 등기, 권등기. 자, 각종 권리는 등기부를 주로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적은 표시는 지적, 표지적. 자, 표시는 지적, 표시적, 표지적, 지적.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법 두 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의 연관성이 서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도 나가면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제 다 까먹어도 돼요. 자, 법이 두 개 있다. 12문제.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지적. 이렇게 요건 잡고 가셔야 돼요. 맨 첫 시간이니까 권리는 등기부 기준으로 장부가 운영되고 있고, 표시는 지적공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런 장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 그림은 이제 중간중간 진도 나가면서 다시 보고 맨 마지막에 총정리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맨 앞에 그림 확인되셨죠? 네. 우리 기본서로 넘어가면 기본서는 단원마다 이런 그림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원마다 또 그림 봐가면서 또 설명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먼저 우리는 지적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해드릴게요. 지적법은 표시 얘기라고 했죠. 표시는 표지적, 권리는 권등기, 그죠? 그러면 지적법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공시법령인데 그 중에 이제 지적법입니다. 그래서 지적제도의 의의 등록사항, 자, 지적공부, 그 내용들이 자꾸 변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면적 달라지면 측량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적 측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적법에 담겨져 있고요. 자, 그러면 지적제도의 의의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몇 페이지인가 보면, 자, 여기 몇 페이지인가 보면 볼까요? 자, 여기 244페이지 있습니다. 244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244페이지에 이제 지적제도가 뭐냐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사실 의의 같은 건 좀 어렵죠.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예. 간단하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몇 가지만 짚고 생각해 보죠. 제가 토지 얘기했죠. 지적은 토지에 관한 얘기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거를 국가나 또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데서 산다 이런 거죠. 국가가 토지에 대해서 국가 장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적공부. 지적, 토지에 대한 기록사항이다. 자, 지적,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대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적 장부에 적어놨다. 그래서 지적공부다. 국가가. 이런 장부를 적어놨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멋있게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사람들한테, 우리 개인 국민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지적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충 감 오고 있어요? 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국가적인 장부에다가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기본 정보를 써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선진국인 거예요. 이제 사실 후진국에서는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후진된 정부에서는 자기네 영토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발전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심적으로 우리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어느 동네 몇 번지냐, 요건 알아야 돼. 어느 동네, 무슨 동 몇 번지 토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야 그 관련된 정보를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모든 정보들, 특히 면적이죠, 면적. 이런 것들을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장부책에 써놓고 있다. 그죠? 굉장히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적이라는 것의 의미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3요소입니다. 자, 토지. 우리나라 모든 영토 얘기하죠? 토지를. 자, 국가적인 장부가 딱 정해진, 이 형식적으로 정해진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해요.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 격식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적 공부라는 격식 안에 차근차근 써놓는 거를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3요소입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잘 등록해 놓고, 당연히 등록했으니까 우리한테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게 이제 지적 개념이죠.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지적지역도의 이제 분류, 요거는 이제 뒤쪽까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다. 요거 이제 개념을 이름으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해 지적은 그림이야, 그림. 그림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간단히 미술 시간이다. 미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를 하나하나 그려놨단 말이야. 그려. 그거를 이제 지적도라고 합니다. 지적도. 지적도. 자, 지적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적도. 하셨어요? 지적도. 입으로 자꾸 해보세요. 지적도. 물론 이제 임야도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뭐 비슷해요. 지적도, 임야도, 도로 끝났잖아요. 그림이다. 미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수치 지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학 시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학 시간이다. 수학 시간이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건 그림 그렸으니까. 이거는 그 그림을 숫자로 표시한다. 숫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림 끝나잖아요. 근데 이 그림만으로는 정밀도가 좀 떨어져.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이게 선이 두께가 있잖아요. 아무리 얇게 그려도 또 딱 꺾일 때고 위치가 애매해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림만 그릴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수학 시간 이런 거 배우잖아요. x, y 해가지고 점이 있잖아요. 점마다 요 거리 있어요. 점마다 이 거리가 있어. 거리. 점마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0점으로부터 거기까지 거리. 0점으로부터 거리. 요거를 점 하나마다 숫자 2개씩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X좌표, Y좌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숫자 2개씩 표시해가지고 숫자 점 하나에 숫자 2개면 사각형이면 점이 4개니까 그죠? 숫자가 8개 나오겠죠? 어렵나요? 248이죠. 248. 8개 숫자를 가지고 그 토지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토지 모양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학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치가 뭐냐면 x, y 이거를 이제 좌표라고 해요. 좌표. 그리고 이 꺾인 점들 있잖아요. 이 점을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경계점을 자, 하나하나 잡아서 숫자로 표시하는 이 숫자들을 장부에 쓴다를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장부 이름이 나왔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거를 두는 지역이 있어요. 자,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는 우리 전국 토지를 다 그려놨어요. 그 중에 조금 개발이 된 동네 있죠? 쉽게 생각하면 땅값 비싼데 그런 동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러니까 전국에 아직은 다 둘 수 없어요. 전국에 두지 못하고 있고 좀 정밀도가 필요한 쉽게 말하면 좀 땅값 비싼데 이런 동네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네 토지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점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비싼 동네 사는지 싼 동네 사는지 이거 농담이고 그래서 개발이 좀 된 지역은 특별히 이게 추가로 들어오는 데도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지적도나 임야도가 비치가 돼 있고 일부 지역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비치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어느 동네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지적도나 임야도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전국에 다 있어요. 다 있고 그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거예요. 예, 좌표 등록부 있는 동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좌표 숫자 막 써 있으면 일반인도 어렵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지적도도 항상 여기는 같이 붙어 있게 돼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지역은 좀 산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임야, 말 그대로 개발이 좀 덜 된데, 예, 이런 데이기 때문에 개발된 지역하고는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지적도 지역 중에 일부 개발된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적법은 전국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지역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를 추가로 두고 있다. 거기는 정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좀 정밀하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도해 지적 보이시죠? 도해 지적, 미술 시간이라 했죠? 도해, 미술. 미술 시간은 토지를 그려놨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그다음에 정밀도는 낮기 때문에 비용도 좀 싸. 정밀성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밀도 낮고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전국에 다 둘 수가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지역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개발했으면 비용이 좀 들어도 정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일반인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도 정밀도 높은 장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뒤에는 뭐 지금 당장 뭐 의미가 없고요. 요거 미술 시간과 수학 시간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이해하기 쉬워요? 미술 시간이 쉽고 어디가 정밀도가 높겠어요? 수학 시간은 정밀도가 높겠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정밀도가 높으면 비싸니까 일부 지역밖에 못 쓴다. 그죠? 그다음에 그림은 전국에 다 그려놨다. 이 정도 기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지적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지적법에 우리나라 모든 작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모든 토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정도 비교를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뭐, 소극적, 적적, 이건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 지적과 수지적을 같이 두고 있다. 이 정도 보아두시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를 제가 245페이지에다가 이제 표로 지금 해놨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 거 있죠?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적. 기억나세요? 예, 자 기억 안 나면 좀 자꾸 하다가 외워줘야 돼요. 예,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권리는 권등기. 자 여기 보시면 표시는 표지적.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적, 토지, 지적, 토지, 지적. 토지, 지적제도죠. 그래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 좌표 이런 것들. 이런 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를 주로 등록한단 말이죠. 지적제도는 표지적.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적제도는 표시는 지적이다. 표지적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런 것들 토지의 표시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장부에 등록하는 이런 걸 지적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자, 우리 등기제도는 사법상 권리관계. 개인 사법상, 공법이 아니라 사법상 개인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국가장부에 써놓는 거. 장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에 관련돼서는 등기다. 그래서 이거는 권등기. 자, 권리는 등기다. 자, 권등기 이렇게 나눠서 12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이없지만 내년 여름쯤 가가지고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난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2문제. 왜 모르시냐면요. 등기가 분량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수업 시간에 좀 등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훨씬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둘 다 똑같이 1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요 지적제도가 법은 좀 적은 편인데 12개가 나오고 이건 법이 많은데 12개가 나오니까 시험 전략적으로는 지적법에서 좀 고득점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은 분량을 12개를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생기는 분량도 많고 조금 권리 얘기가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이제 정리해서 제가 표로 나눠 놨거든요. 예. 자, 이 보시면 사실관계라고 써놨는데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토지의 표시다. 표시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지적법에서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법 이름이 사실 지적법이 정식으로는 길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이제 많은 파트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지적 파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거를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건물 얘기는 따라 안 하고요. 토지 얘기만 하고 있죠. 지적법,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장관 밑에 시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지적소관청. 자, 그 밑에 자, 여기 다 지워졌네. 네. 자, 그 밑에 지적소관청.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 밑에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입에 딱딱 붙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하면 안 돼요. 일단 저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들을 자, 하나의 단어로 만든 게 지적소관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보세요. 시도지사도 있잖아요. 제주도지사, 경기도지사, 그죠? 예, 경상남도 도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도만한 시도 있잖아요. 큰 시. 그런 시도 있고 여기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구만한 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작은 시, 좀 큰 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작은 시의 시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좀 큰 시의 시장은 소관청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서울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서울시 밑에 뭐 강남구청장은 소관청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포시에는 밑에 구청장이 없거든요. 그럼 김포시장이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구만한 그 규모잖아요. 김포시. 그럼 김포시의 시장은 요 시장. 그럼 이 김포시장은 지역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시고 그 밑에 구가 없다. 그럼 거기 시장이 소관청이다. 좀 큰 시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고양시가 있어. 그래서 고양시에는 뭐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는 구청장들 있잖아요. 그럼 그 구청장들이 소관청이에요. 고양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크다 싶은 시, 예, 밑에 구청장 있는 시, 예, 거기는 시도지사라고 해서 소관청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밑에 구청장이 없고 난 시장밖에 없다. 밑에 바로 동장이다. 이러면 그 시장이 바로 소관청이 돼요. 자, 쉽게 큰 시의 시장은 소관청 아니다. 작은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관청, 작은 시, 소관청, 작은 시. 뭐 어렵지 않죠? 군수, 구청장 이게 다 소관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는 등기법. 이쪽은 권리라고 했죠? 권리는 권등기. 자, 사실관계에는 표시에 관한 문제라 해서 표시, 사실 이거 같은 뜻으로 보통 씁니다. 표시, 사실 이렇게 씁니다.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지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2문제 지금 출제가 될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시험은요, 먼저 얘가 12문제 나와요. 그리고 얘가 13번서부터 24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25번서부터 40번까지 3법이 나옵니다. 3법. 그래서 우리 2차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1차 끝나고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들어가면서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보시게 돼요. 그리고 또 잠깐 쉬어. 그리고 이제 지적, 등기, 세법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1시간을 또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앞에 좀 망쳤더라도 여기서 이제 점수를 올려가지고 역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특히 요 지적법에서 역전하셔야 돼요. 요거 12개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실수로 하나 정도 응답합니다. 나머지 10개, 11개 다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반타적 정도 조금 넘으면 충분합니다. 합격하는 데까지. 근데 뭐 걱정 마세요. 저하고 이제 꾸준히 1년 동안 착실하게만 잘 따라오시면 그러면 이것도 거의 다 뭐 거진 10개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20개 맞으면 세법은 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2개의 법을 같이 공부하신다. 기억하시고. 자, 용어, 지금까지 봤던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가 지금,
교재가 우리 보고 계신 교재 몇 페이지인가 볼까요?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에 자, 용어를 하나씩 지금 거의 다 설명했어요. 네, 확인하고 갑시다. 자, 소관청 방금 배웠죠? 소관청에 이제 법에는요 원래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대로 자, 시장, 또 군수, 또 구청장 이걸로 끝이에요. 이 포인트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포인트 잡아내는 것도 혼자 책 읽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찝어드리는 거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굳어지면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적 소관청은 큰 시장, 작은 시장. 작은 시장. 시장. 그다음에 군수, 구청장은 뭐 크고 작고 없어요. 전부 다 소관청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은 제일 작은 시장. 큰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도지사라고 해서 그 윗개념이에요. 그 위로 또 올라가면 장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단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됐죠? 네. 그다음에 지적공부라는 개념이 있죠. 자, 지적공부가요. 아까 제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또 아까 써드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이제 장부들이 이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또 요게 이제 요즘은 다 전산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전산 처리됐다는 거, 컴퓨터에 입력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이제 외우긴 외우셔야 되는데 뭐 날 잡고 열려면 힘드니까. 자꾸 수업 반복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적 공부 종류 정도는 술술술 나올 정도로 될 겁니다. 이게요, 조금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들으셔도 되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쌓여야 돼요. 쌓이고 해가지고 많은 분량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암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애써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듣다 보니까 다 됐어. 이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듣다 맨날 듣던 얘기라서 외웠어.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들으면 까먹고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각별하게 이제 신경 써가지고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우리나라 이제 한국 드라마 엄청 유명한데 드라마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 분하고 안 나는 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재밌게 봤잖아요. 재밌게 봤는데 식구들이 좀 늦게 들어와서 오늘 드라마 어떻게 됐어? 그런데 아유 몰라 기억 안 나. 너도 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누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오늘 누굴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되는 분들은 공부하기 쉬워요. 이 스토리가 나오거든. 근데 한참 재밌게 듣고 재밌게 보고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나. 이거는요 노력을 좀 하셔야 돼. 예.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큰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신경을 더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혼자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귀찮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지장이 있어요. 공부할 때도 제가 오늘 수업 했잖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과목이 2개 있다. 각각 장부다. 국가적인 장부들이 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권리는 등기부, 권등기. 표시는 표지적, 지적 공부. 이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이 좀 나야 돼요. 적어도 반 나눠 썼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고 저 다음 달 또 듣고 그 다음 달 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거든요. 특별히 새로운 사례 붙일 게 많지는 않아요. 기본 뼈대를 가지고 계속 갈 거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공부에 좀 더 유리하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또 뭐 드라마 끝나고 근데 잠깐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보고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면 잠깐 보고 또 덮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요게요 한 5분 10분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됐다 끝났다 책 덮고 딴 거 하고 뭐 잃어버리면 수업 들은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 계속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정도의 노력만 좀 기울이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재밌는 얘기도 뭐 해드리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고맙다고 얘기해 주실 때가 제일 보람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합격시켜 드리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재밌는 얘기나 에피소드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제일 기본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 이거를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업 끝나시더라도 바로 딱 덮고 딴 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한 5분이면 돼요. 5분. 5분이면 사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긴 시간이에요. 앉아가지고 지금 수업에 한 3, 40분 했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다. 이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적 공부가 종류 한 7, 8가지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적어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 정도는 생각날 수 있죠.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요 정도. 조금 욕심부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좀 너무 욕심부렸나요? 예. 다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다음에 토지 표시도 토지 표시. 건물 표시는 지금 안 해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자, 어느 동네 몇 번지를 얘기해요. 주소 쓸 때 그거 쓰잖아요. 어느 동네 몇 번지. 그죠? 그다음에 뭐에 쓰는 땅이냐? 지목이라고 합니다. 뭐 흔히 뭐 전답, 과수원, 잡종지 이런 거 들어보실 거예요. 임야 이런 거. 그런 걸 지목으로 해서 지적법에 이제 28개를 딱 정해놨거든요. 이것도 다 천천히 이제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럼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외워질 겁니다. 그다음 면적, 몇 평이다 아니라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은 이제 옛날에 쓰다가 다 환산됐어요. 그다음에 경계, 이렇게 생겼다. 토지 그리는 거지. 그다음에 좌표, 숫자로 얘기한다 했죠. 얘네들을 합쳐서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 표시는요, 땅 한 개마다 멋이 없지. 한 필지마다. 자, 필지마다 부여를 하게 돼 있어요. 토지 개수를 얘기할 때 몇 필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필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지가 동네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딱 묶어가지고 이 동네 몇 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자, 이렇게 동네마다 지번을 부여하잖아요. 동네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번 부여 지역은 보통 동마다, 리마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신림동 몇 번지, 봉천동 몇 번지 이렇게 쓰잖아요. 무슨 리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동리마다 지번을 붙이게 되어 있다. 이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이거를 시험에 한번 시군구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시군구마다 부여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동리마다 지번을 붙인다. 이 소리죠. 자, 경계는 뭐 선이고요. 선. 이 선이 꺾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경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그렸는데 요 선을 경계라고 하고요. 이 꺾인 점, 이 점을 경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경계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토지 표시가 있었잖아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얘네들이 한번 써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해요. 면적도 변할 수 있고 분할하면 토지가 2개가 되잖아요. 지번도 하나 붙여야 되고 면적도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토지의 이동이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 이동한다.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이런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 바다를 메꾸는 경우거든요. 새로 토지 면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있는 게 고쳐져서 변경되거나 다시 바다가 돼서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땅이 아닌 게 돼서 말소되거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는 개념으로 토지 이동이다 이런 개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용어들은 이제 사실 더 있는데 몇 개만 추려가지고 핵심 용어 이거 정도는 이제 인문과정에 좀 알고 가셔야겠다 싶은 것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필지 얘기는 이제 정규 과정에서 하고요. 자, 첫 시간에 우리 인문과정 첫 시간에는 공시법의 구조, 법이 2개다. 그죠? 거기 기본 용어들, 지적 소관청,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됐어요. 중요한 거.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것도 한번 구별을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제가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거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 덮으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12문제, 과목이 2개구나. 이거 합쳐서 공시법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요거를 이제 좀 저자실판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제 이름 뭐죠? 김병렬. 제가 요것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자, 제 이름은
김병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시법령. 자, 공시법령을 메가랜드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렬, 공시 합쳐가지고 열공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밴드 있잖아요, 밴드. 밴드로 들어가 보시면 열공시 밴드라고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활발한 활동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험에 직접 어떤 출제되는 내용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OX나 이렇게 뭐 정보나 자료 같은 걸 드리고요. 내년 이제 1월, 그러니까 2021년 1월서부터는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OX 문제, 뭐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연습 문제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함께 질문하고 문제 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좀 열공시 밴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가입비 없어요. 무슨 뭐 정보 뭐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가입만 하시면 알람 켜놓으시면 아침마다 이렇게 문제 하나씩 갈 겁니다. 우리가 꾸준히 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 몰아서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서로 저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요. 사실 카페도 있긴 한데 이걸 위주로 좀 운영을 많이 하니까 꼭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자, 오늘 첫 시간에 대해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공부를 했구나. 우리 과목 이런 거였구나. 그죠? 밴드 가입하시고, 그죠? 저를 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간단하게 과목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